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설은 역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해방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친일파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속에서 권력을 갖게 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소설들도 일부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많이 제시되는 이 광복 이후의 어떤 모습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적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과제를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작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해방 직후에는 가장 눈여겨볼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이야기라는 걸 통해서는 이제 토지 정책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미스터 방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군정의 모습들을 좀 제시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50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잘 아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양상들은 어떨까요?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나올 거예요. 과연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화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들이 한편에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란을 부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이런 작품이 이제 1953년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수길이라는 작가의 제3인간형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 제1인간형, 2인간형, 3인간형이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문학 경향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년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공과 관련된 소설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60년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1960년은요, 우리 문학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19 바로 직후에 광장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를 공평하게 둘 다 비판을 한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가 되면 사실 이제 주요 작가들이 좀 어떤 작가들이 있냐면,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작가가 있어요. 감수성. 그래서 그게 바로 김승옥이라는 작가입니다. 무진기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의 어떤 고뇌를 담은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 바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선생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인의 강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간 소외와 관련해서 제시가 됩니다. 이 세 명의 작가가 이 60년대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60년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도시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70년대가 되면 아무래도 뭐가 많이 진행되죠?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돼요. 그러면 산업화 속에서는 소외받는 계층이 딱 두 개가 우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두 개가 바로 뭐냐? 도시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그린 작품들이 한켠에 있고요. 또 한편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농촌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이제 쭉 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소외 계층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촌 향로를 했고, 그리고 도시에 와서 힘겹게 사는 도시 노동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을 쭉 언급을 해보면,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요, 1973년장이거든요. 이건 이제 노동자인데 공사 현장을 떠돌아다니는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년에 그 유명한 조세희의 난소검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윤은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해서 소시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답니다. 1977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는 이제 그런 양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80년대는 아무래도 뭐를 잊을 수 없냐면, 우리가 5.18이라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이 이제 8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0년대 대표적인 작품 이야기할 때는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벗어난 부천을 배경으로 해서 도시 변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세태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가 되면 훨씬 더 개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당연히 농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소설이라는 게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보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럴 거야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부합합니다. 반전이 없어요. 소설이라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설은 한마디로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배경을 파악하시면 그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화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